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손 FNG가 지금 1차 목표가 이제 달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우리가 여름에 또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좀 앞두고 또 이제 미리 좀 편입을 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좀 굉장히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면서 현재 좀 1차 목표가 달성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좀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제가 한마디로는 뭐 리오프닝 수혜주 다시 보자라는 말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한동안 좀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좀 했어요. 근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 이번 하반기에 또 다시 한번 이런 실적 회복이 또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또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충분한 조정이 거친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볼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에 따라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또 한 종목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손 FNG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우리손 FNG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됐는데, 강원도 쪽에서 이제 돼지열병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한 농가에서 한 1,500마리 정도 살처분을 좀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손 FNG가 오늘 좀 급등세를 연출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 돼지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사실상 돼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가 이 우리손 FNG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 관련된 좀 이슈에는 가장 크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편입한 이후로 조금 눌렸다가 지금 급등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상승률은 조금 이렇게 제 1차 목표가 기준으로 좀 짧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좀 변동성 있는 종목들은 한 번에 이제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좀 분할 관점으로 계속 좀 전략을 잡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식의 한번 급등세가 연출됐을 때 큰 수익을 좀 거두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으로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됐는데, 충분히 우리손 FNG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최근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이미 상태지만, 우리가 이제 여름철 휴가를 좀 앞두고 나서 또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돼지고기 가격이 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손 FNG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가격에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하반기 좀 이런 그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눌림을 좀 주면서 바닥권에서 한번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되니까 이 종목 한번 돼지 관련주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인테크닉스 한번 좀 볼게요. 자, 파인테크닉스도 제가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을 이제 편입을 좀 했었는데,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이 딱 두 종목 편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핸드폰 관련된 종목, 스마트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IT 쪽에 대한 좀 수요가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생산량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 전망들이 좀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핸드폰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혼자 강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인데, 왜냐하면 폴더블 폰은 이제 무조건 지난해에 비해서는 더 많은 생산량을 이번에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 다른 스마트폰과는 좀 차별화가 되게 훨씬 이제 물량이 늘어가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시세가 조금 나왔던 상태였는데, 오늘 재차 좀 올라오면서 파인테크닉스도 상승을 좀 지속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 종목도 여기서 슈팅 한번 조금 더 나오게 되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을 좀 하게 돼요. 그럼 충분히 신고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역시 이 종목도 한번 신고가 가기 전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인테크닉스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새롭게 신규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 현재가를 좀 보면은
자, 69,500원이고요. 종목명은 SM입니다. SM.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엔터사를 이제 편입을 좀 하려고 SM을 좀 가지고 왔고요. 마찬가지로 SM 같은 업체들도 리오프닝 관련된 좀 기대감으로 한동안 주가가 많이 쭉 올라왔던 상태에서 지금은 그 상승폭을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엔터사들이 당연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또 공연도 재개되고 하면서 이 하반기에 실적 개선세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서 현재 이런 자리에 다시 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SM을 좀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SM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사업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국내 대표 엔터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국내 뭐 YG, 하이브, 그다음에 SM, JYP 이런 대표적인 엔터사들 중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소속 가수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레드벨벳, 그다음에 뭐 샤이니, NCT라는 그룹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엑소라고 하는 그룹도 이제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점에서 공연을 좀 재개하고 이럴 때 확실히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엔터사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체질 개선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SM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공연이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데,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공연들이 조금씩은 다시 이제 재개를 좀 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엔터사들의 가장 큰 수입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공연이 또 큰 수입원 중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글로벌 공연들이 점차 지금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도 이제 SM 관련된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도 공연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적으로 이제 공연들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NCT라고 하는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에서 현재 지금 돔 투어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점점 실적에 좀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에 이런 본격적인 개선세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몇몇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SM 전체적으로 이런 라이브 공연들이 또 잡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8월 달에 이런 공연들을 좀 앞두고 나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치들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글로벌 공연이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엔터사들이 한동안 공연을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좀 만들었던 게 이런 공연을 이제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수익을 많이 챙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프라인 직접 공연도 하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스트리밍을 또 하면서 수익을 또 추가적으로 얻기 때문에 예전과는 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수익원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공연들이 점차 좀 확대가 지금 되면서 엔터사뿐만 아니라 SM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엔터사들이 다 하반기에 좀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화면 이제 볼게요. 다음은 이제 SM이 지금 최근에 좀 체질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살아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있었죠. 이제 그 SM의 이제 감사를 주주들이 선정한 감사가 채택이 좀 되었습니다. 즉 이제 주주들이 선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헤지펀드, 이제 행동주의 헤지펀드에서 이수만 회장의 이제 이런 그 감사 인원을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제안을 했었고, 그러면서 주주들이 원하는 이제 감사를 집어넣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어떤 부분도 이제 기대할 수 있냐면, 이수만 회장이 사실 이제 그 개인 회사가 있어요. 라이크 기획이라고 하는 개인 회사가 있는데, 거길로 매달 이제 SM에서 용역비로 해가지고 돈을 계속 챙겨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합당하다라고 좀 얘기가 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차츰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금 나서게 되면서 이제 SM 뭐 매각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매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가치, 더 높은 가치의 매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이 기대치가 지금 생기기 때문에 역시 이런 SM 관련된 이런 그 내부적인 이벤트들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 개선도 계속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화면 좀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성장 섹터 좀 저가 매수인데, 뭐 리오프닝도 다시 한번 순환 매각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최근에
좀 그 고퍼 계열의 종목들이 좀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엔터사도 상대적으로 좀 고퍼 계열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은 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리오프닝 섹터 쪽에서 이제 거의 살아남은 섹터는 이 엔터 하나 정도 남은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그 글로벌한 교육이라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잔여 그 코로나의 후유증 내지는 이어지는 변이 이런 부분도 그쵸.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좋아진다라고 보고 일본마저도 지금 외국인들을 이제 받는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문을 오픈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그쪽은 좋다고 보더라도 이제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본다면 사실 이 리오프닝 섹터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들을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엔터가 물가에 강하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오늘 이제 투자 포인트에 넣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제 물가 상승이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도 사실 물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계속 존재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에서도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이제 계속 향후에 정책들을 펼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인력, 사람들을 좀 활용한 이제 수익원을 좀 얻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물가 상승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향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제 물가 상승 관련된 좀 그 모멘텀들이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도 오히려 엔터사들은 되게 잘 버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관련된 좀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엔터사는 그 안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7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는 82,000원, 손절가는 5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